연봉 8,053세의 은행 지점장 노후 준비? 솔직히 백지입니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순간 멈칫했을 겁니다. 저 정도면 다 준비된 거 아니야? 하고요. 연봉 8천, 은행 지점장, 53세. 겉으로 보면 안정과 성취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노후 준비는 백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특정 직업, 특정 소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돌아보면 이미 절반쯤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조금 더 벌고 생각하자.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50대 중반이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준비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1. 은퇴 준비는 금액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노후 자금 10억은 있어야 하지 않나?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치면 얼마나 될까? 물론 재무 설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55세 대기업 부장, 조기 퇴직 후 공황 상태. 한 대기업 부장이 55세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연금도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삶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보고서도 회의도 없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정체성, 하루의 구조, 관계망을 전혀 설계하지 않았던 겁니다. 2. 소득이 높아도 준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연봉 8천이면 충분히 모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부모 부양, 생활 수준 유지.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도 같이 커집니다. 게다가 나는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50대 중반이면 조직에서 정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 2. 자영업 20년 매출 1억 원이었지만 남은 건 없다. 한 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2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장님 돈 많이 벌었겠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58세가 되니 통장에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번만큼 썼고 사업 확장에 재투자했고 노후 자금은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게다가 장사가 예전 같지 않자 매출이 줄어들었고 연금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일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노동 가능 기간을 과대평가합니다. 건강, 시장 상황, 조직 구조 변수는 너무 많습니다. 3.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은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득이 끊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준비를 3가지 축으로 설명합니다. 현금 흐름 준비, 건강관리, 관계와 역할 설계. 이 3가지가 동시에 가야 합니다. 사례 3. 52세 공무원, 5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 한 공무원은 47세 때부터 은퇴를 구체적으로 상상했습니다. 퇴직하면 작은 책방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바로 사표를 던진 게 아닙니다. 주말마다 관련 교육을 듣고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소규모 공간을 빌려 팝업 형태로 운영해봤습니다. 동시에 생활비를 줄이고 연금 외 추가 저축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52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소박한 책방을 운영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이 아니라 전직이었어요. 같은 50대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53세 은행 지점장의 백지라는 고백은 사실 용기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준비가 부족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불안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지라는 건 동시에 가능성입니다. 아직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고정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보기. 은퇴 후 최소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확인합니다. 공적사적 연금 예상 수령액 점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수치를 확인합니다. 은퇴 후 하루 일과를 글로 써보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무엇을 할지 상상해보세요. 돈이 안 되는 활동이라도 미리 시작해보기. 봉사, 강의, 취미 모임, 자격증 공부 등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외면해왔다는 점입니다. 연봉이 얼마이든 직함이 무엇이든 나이는 결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그 감정이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나쁘지 않습니다. 준비하라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은퇴 준비는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백지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사실은 가장 정직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줄씩 써내려가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은퇴 준비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은퇴 준비를 알면서도 미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여기에는 심리학, 행동경제학, 그리고 뇌과학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인간은 먼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보상은 과대평가하고 10년 뒤의 이익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만 원을 쓰는 즐거움은 생생합니다. 15년 뒤 100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은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 보상을 담당하는 변형계의 IMBIC 시스템과 강하게 작동합니다. 반면 장기 계획과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저축 늘리지 뭐. 승진하고 나서 준비하자. 문제는 이 내년이 계속 미뤄진다는 겁니다. 2. 은퇴 후 삶이 막막한 이유 정체성의 상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로 로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며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나는 회사 팀장이다. 나는 가게 사장이다. 나는 병원 원장이다. 이 정체성이 사라지면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은퇴 직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퇴직한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즉,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 포트폴리오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 정체성의 재설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뭐 하지? 라는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도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다릅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건강 수명 질병이나 큰 장애 없이 생활 가능한 기간입니다. 만약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보죠. 25년입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부터 50대 중반까지 일한 기간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 25년을 아무 계획 없이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중년 이후의 생활 습관이 노년기의 인지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운동, 사회적 활동,
학습 활동은 모두 뇌 가소성 NEUROPLASTICITY에 영향을 줍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사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사람은 인지 저하 속도가 더 늦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은퇴 후 쉴 생각만 하는 삶은 오히려 뇌 기능 저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4. 돈의 문제는 결국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 10억 같은 총액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재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총 자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월 220만 원 수령, 부족액 80만 원. 이 경우 필요한 건 10억이 아니라 월 80만 원을 메울 구조입니다. 연 96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추상적인 불안이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뀝니다. 재무 설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 지출을 낮춘다.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한다. 자산을 수익형 구조로 일부 전환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패턴을 은퇴 이전에 미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쉽게 낮추지 못합니다. 이를 생활 수준 고착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5. 결국 핵심은 은퇴를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것. 은퇴를 그날로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10년에 걸친 전환 과정으로 보면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라면 5055세 소득 극대화 부채 정리, 5560세 소득 다각화 실험 지출 구조 조정, 60세 이후 점진적 노동 축소, 이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점진적 은퇴 그래주얼 리타이어먼트가 전면적 단절보다 심리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일을 끊는 것보다 강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이고 역할을 바꾸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연봉 8천의 은행 지점장이든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공통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가? 그 가정이 깨질 경우를 대비했는가? 일하지 않을 때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은퇴 준비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통제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막연하면 두렵습니다. 구체화하면 실행 가능합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와 그렇지 않은 은퇴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한 장의 종이에 숫자를 써보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백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이 어쩌면 가장 좋은 출발선일지도 모릅니다.